안녕하세요. 트로트가 있는 이야기, 이야기가 있는 트로트. 트로트는 별책 부록에 오신 특별지기님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특별책을 지키는 물뽐뿌입니다. 뿜뿜! 네, 미스트롯2 결승전 1라운드 재미있게 보셨나요? 시청률이 어마어마하죠.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지난주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결승전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제가 언택트 관객이었거든요. 저는 요즘 그 양지은 씨가 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었는데 결승전 방송에서 양지은 씨가 1라운드 1위로 마감을 했어요. 과연 다음 주 최종 진이 되어서 임영웅 씨가 수여하는 진의 왕관을 차지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유진이 떨어진 뒤로 안 보기도 했고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노래한 영상을 주로 올리는지라 잘 몰랐는데 유튜브에서 미스트롯2라는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인기더라고요. 방송 만들려면 봐야 하고 또 욕하려면 봐야 하고 분석하려면 봐야 하고 등등 시청률의 반 이상은 유튜버들에게 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월 25일 목요일 저는 아주 바빴습니다. 트롯 전국체전 갈라쇼 언택트 관객이었거든요. 생방송인 줄 알았는데 녹화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꼭 보세요. 트롯 전국체전 언택트 관객에 이어서 제가 언택트 관객으로 참여했던 미스트롯2 결승전 1라운드가 방송이 됐는데요. 트롯 전국체전 녹화가 늦게 끝나서 앞부분은 못 봤어요. 뒷부분도 자세히는 이제 못 봤어요. 저도 언택트 방청객 중 한 명이었지만 준결승 방송이 채 나오기도 전에 언택트발 결승 진출자가 스포로 도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뭐 서약서도 쓰고 하지만 그런 거 안 쓰더라도 스포 금지는 상식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1라운드 분위기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택트 관객이었다는 말도 하지 말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무슨 1급 국가기밀도 아니고 그것까지는 아니겠죠. 이제 방송보다는 결승전 현장을 보고든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주관적인 견해잖아요. 방송분이나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코리안 타임이 늘 그렇듯 이 공지된 시간보다 2, 30여 분 늦게 시작이 됐는데 미스트롯2 측에서도 이제 심사나 탈락 및 진출 여부 등등에 따른 공정성에 대한 여러 논란과 잡음이 많은 걸 알아서인지 그 MC인 김성주 씨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정말 길게 많이 했어요. 저렇게 길게 말하는 게 다 나갈까 싶을 만큼요. 또 이제 일부 마스터들의 장난스러운 행동이나 농담에도 그런 말로 인해 오해가 생긴다고 조심하자고 뼈 있는 말도 하고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김성주 씨 탓은 아닐 텐데 MC인지라 책임을 많이 느끼는 듯 했고 본인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언급도 하더라고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나 봐요. 충격적이게도 결승전을 2회로 나누어서 방송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멍미? 했는데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아니 결승전을 2회로 나누는 거랑 공정성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또 하나는 미스터 트롯 때 그 대국민 문자 투표가 770만 건에 육박해서 뭐 혼쭐이 나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안 갈 텐데 싶었거든요. 인기리에 이제 방영 중이니까 뭐 광고 효과나 또 한 참가자의 탈락으로 확연히 줄어든 문자 투표가 하나의 이유가 되겠다 싶은 삐뚤어지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걸 생각한 제작진 정말 머리가 좋다 싶더군요. 또 진이 되는 점수 방법을 설명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녹화 당일에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려워서 지금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결승전인지라 언택트 관객의 점수 평가는 없었는데요. 공정하게 한다는 증인의 역할이라는데 아니 본인들이 공정하게 하면 공정한 거잖아요. 근데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에 근거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아니다 등등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우리는 공정하다 그런데 시청자 니네가 오해하는 거야 라는 것 같은 얘기를 시작도 늦게 해놓고 길게도 해서 솔직히 짜증이 좀 났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저도 유진이가 탈락하면서 심사가 공정한가에 화도 났는데 누구나 자기가 응원하는 가수가 떨어지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준결승에서 최종 탈락시켰던 양지은 씨가 결승전 1라운드 진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혹시나 진이 된다면 진이 될 사람을 마스터들이 탈락시킨 건데 심사 제대로 했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이제 김성주 씨도 오해할 만한 멘트를 하는 게 문자투표 예시를 들면서 기호 7번 은가은 씨만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야 뭐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차후에는 본인도 그걸 느꼈는지 다른 경연자도 예시를 들었고, 물론 편집도 할 것이고 은가은 씨가 진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에 논란이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1등, 2등을 다투는 경연자였다면 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김성주 씨 참 힘들긴 하겠어요. 이제 결승 진출자들의 가족도 언택트 관객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김성주 씨 틀리면서 자꾸 아버지냐? 아니요, 오빠인데요. 엄마인가요? 아니요, 언니인데요. 이런 장면이 여러 번 연출돼서 장영란 씨에게 타박 아닌 타박도 받았습니다. 1라운드는 작곡가 미션인데요. 1위부터 곡을 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위로 진출한 사람이 누구인가 했는데 별사랑 씨여서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별사랑 씨가 잘하긴 하지만 1등으로 진출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안 했거든요. 20시간 남기고 합류했던 양지은 씨도 있어서 놀랐고요. 또 두 초등학생 다현이와 태연이도 있어서 놀랐습니다. 모르고 보니까 진짜 놀랄 일 투성이더군요. 이래서 스포를 금지하는구나 싶었습니다. 7위 은가은 씨부터 시작했는데요. 마지막 하나 남은 노래일 텐데 소화도 잘하고 잘 맞더라고요. 은가은 씨가 노래는 정말 잘한다 싶었어요. 정통 트로터가 아닌 은가은 씨에게 맞는 댄스풍 노래로 이 신곡이라는 생각이 안 들 만큼 잘 맞았어요. 근데 이제 은가은 씨가 노래를 잘하는 것은 알겠는데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할 만큼 트로트를 잘했나 싶더군요. 6위 김다연은 남은 두 곡 중에 한 곡을 골랐겠죠. 제목부터 어려웠는데 노래 자체는 어울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래 때문에 감정을 잡으려는 것인지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좀 침울하고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목소리도 잠겨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싶더군요. 다현 양이 아직 어리고 또 워낙 마르고 집도 멀어서 컨디션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겠다 싶어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처음 듣는데도 이 어려운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고 국악풍처럼 들렸거든요. 그런데 가사 듣자마자 오잉? 가사가 왜 이러지? 애가 부르는 노래 맞아? 하는 생각이 딱 들더군요. 물론 이제 어린아이가 부를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이고 본인 상황에 맞는 노래만 하는 것은 아니려니 이 정신승리를 하면서 들었는데, 장윤정 마스터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이제는 트로트를 어린아이들이 많이 부르니까 가사를 좀 생각해 봐야겠다 하더군요. 워낙에 화제가 되는 프로다 보니까 이런저런 오해도 많은데 다현이가 또 다른 편파 판정의 희생양 아니냐는 이 부추기는 유튜버들도 있고 팬들도 걱정 많이 하던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방송에 나왔는지 여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2라운드까지 끝나고 하겠습니다. 2라운드가 끝나고도 재밌는 얘기가 많으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확인해 주세요. 5위로 양지은 씨가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참 양지은 씨가 기적의 주인공이면 또 강혜연 씨는 학폭의 피해자 아닌 피해자겠구나 싶었어요. 오늘도 이제 1라운드 진이 되었는데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드라마틱한 사연들도 그렇지만 양지은 씨 개인이 티켓 파워가 있는 보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소리가 맑고 탁 트여서 듣기도 좋고 국악을 전공했어도 국악풍 없이 트로트를 잘하죠. 여하튼 양지은 씨는 노래도 잘하고 탈락이 아쉬웠었기에 반가웠고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 당시에도 이제 드라마틱한 결승전 진출이 진도 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오늘 또 진까지 하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작곡가 선곡은 무난했습니다. 조영수 마스터가 심사평을 할 때 노래를 좀 불러보며 예를 들었는데 조영수 마스터의 진한 뽕필에 혼자 빵 터졌습니다. 4위 홍지윤 씨도 예상의 승이었죠. 진크스라고 해서 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가장 많이 한다더군요. 쭉 1등으로 가다가 진이 되는 건 드라마틱한 재미는 없죠. 국악풍의 곡이었던 것 같은데요. 솔직히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노래가 아주 너를 뛰더만요. 종잡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이럴 때이다 싶었습니다. 그걸 부르는 홍지윤 씨도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3위는 김우영 씨였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코가 너무 눈에 띄어서 노래에 몰입하기가 힘들었는데 그간 자리를 잡았는지 자연스럽고 예뻤습니다. 또한 신곡 미션 중 노래가 가장 좋았어요. 트로트 경연대회에 맞는 노래였고 김우영 씨가 정말 잘 불렀어요. 콧값 했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예요. 와, 이 정도면 진선미안에 들겠다 싶었고
물뽐뿌가 마스터라면 김우영 씨가 작곡가 미션은 1등입니다. 노래 정말 잘 골랐습니다. 마스터들도 칭찬 일색이었죠. 2위는 10살의 꼬마 숙녀 태연이었는데요. 두 번째로 고를 수 있었는데 어울리지 않는 곡을 선택했다는 생각입니다. 3시 무렵부터 진행을 했는데도 목소리가 덜 풀렸는지 뭐라고 하나요? 갈라진다고 해야 하나요? 안 그래도 탁성인데 덜 풀리기까지 해서 묵직하고 무거운 음색으로 가볍고 통통 튀고 발랄해야 할 노래를 부르니 두 번째였는데 왜 이 노래를 선택했을까 싶었습니다. 마스터들에게는 어울린다는 극찬을 받았어요. 뭔가 마스터들이 태연이를 이렇게 우쭈쭈하고 되게 예쁨 받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막내 온 탑인 거죠. 예상 외로 1등으로 올라와서 정말 놀란 별사랑 씨인데요. 잘하기는 하지만 이제 제가 듣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중저음에서는 강점이 있고 느린 듯 하면서 감정과 감성으로 불러야 하는 노래는 잘하는데 고음 소화력 부분에서는 폭발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노래도 잘하고 이제 1등으로 올라와서 야 이러면 별사랑 씨가 급진 후보로 부상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작곡가 미션 선곡을 첫 번째로 하니까 제일 유리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일 어울리지 않는 선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택트팔 스포로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 별사랑 씨 노래 별로였다고 하던데 영탁 씨 팬들의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영탁 씨의 작곡의 노래였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랑 비슷한 맥락의 노래인데요. 영탁 씨 노래가 듣기는 시원하고 신나지만 부르려면 엄청 숨차고 힘든 노래잖아요. 노래를 소화한다기보다는 따라가기에 급급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고음은 벅차 보였어요. 뭔가 이 다이나믹하고 입체적으로 불러야 할 노래를 2D 버전으로 부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듣는 내내 데스매치 때 엄청 잘했나 보다 생각하다가 데스매치를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데스매치 2라운드 방송을 보니까 유원정 씨를 상대로 300대 0으로 이기고 올라온 거라 지인 후보라고 보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노트북이지만 미스터 트롯 탑6를 안방에서 영접해서 대박 놀랐습니다. 결승 진출에 실패한 레인보우라고 하나요? 강혜연, 윤태화, 마리아, 허참미, 김현지, 황우림, 유원정 씨도 나와서 흥도 돋우고 같이 무대를 즐기며 응원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면서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작곡가 미션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결승전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하도 잡음이 많아서일 수도 있는데 마스터들의 심사평이 다 순한 맛이더군요. 결승전 녹화 내내 마스터들의 태도와 몇몇 마스터는 저러고도 심사가 될까 싶게 눈에 거슬리기도 했는데 이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요새 하도 트로트를 많이 듣고 진정한 레전드들의 노래를 많이 들어서인지 인생곡 미션까지 들었지만 미스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 때처럼 와 너무 잘한다, 와 대박이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없더라고요. 제가 듣는 귀는 발달했거든요. 근데 방송분을 보니까 녹화 당일 들을 때랑은 또 다르더군요. 노트북의 한계일 수도 있겠죠. 게다가 이제 신곡 미션은 다 처음 듣는 곡이다 보니 끝나고 나서 제목도 솔직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김우영 씨 선곡 제목이 도찐개찐이었는지는 방송 보고 알았어요. 언택트 판정단으로 심사를 한다면 물뽐뿌에게 1등은 김우영 씨였어요. 2위부터는 뭐 다 비슷비슷한데 널 뛰는 노래를 소화한 홍지윤 씨에게 2등을 주겠네요. 7위와 6위는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본인과 어울리지 않는 선곡과 소화력이 딸려 보였던 경연자들일 것 같고요. 결승전 녹화 때 마스터들의 최고점과 최저점만 공개가 되어 최종 점수는 생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라 제가 매긴 순위와 마스터들의 순위는 어떨지 궁금하더군요. 마스터 평가는 1등이 홍지윤, 2등이 김우영이더군요. 비슷하네요, 저랑. 종합 7위에서 3위까지 올라온 다현양 대단하고 비록 아직 최종 진은 아니지만 극적으로 1라운드 진이 된 양지은 씨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진은 양지은, 선은 홍지윤, 미는 김우영 생각하고 있는데 실시간 대국민 문자 투표를 2회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 정말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제가 별 화제성이 없이 끝난 것 같은 로또싱어 방청객 판정단으로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후기 영상에서 공개하겠지만 사실 현장과 방송에서는 많이 다를 수 있죠. 노래나 영상에 대한 보정을 하니까요.
보정이란 건 일종의 화장을 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음이탈이라거나 틀린 박자를 기계로 맞춰주는 건 성형수술이지만 음량을 키워주고 에코를 넣어주고 이런 건 화장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비록 블루투스 마이크로 노래하는 물뽐뿌이지만 잔향 효과만 넣어줘도 원본보다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상이나 헤어, 메이크업 등등 다 너무 예쁘고 어울리게 잘했어요. 안 그래도 예쁜데 조명덕도 있는지 다들 반짝반짝 너무 예뻤습니다. 로또싱어는 무대 준비가 오래 걸리고 현장에서 들을 때와 방송에서 볼 때 가수들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미스트롯2는 무대 준비가 금방금방 되었고요. 음향시설이나 마이크가 정말 좋은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상은 결승전 1라운드를 언택트로 본 물뽐뿌였습니다. 미스트롯2 결승전 2라운드 인생곡 미션 후기 및 아무도 몰랐던 로또싱어 방청객 판정단 후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